네, 2021년 현재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 인삼에 하나 해당되고요. 종합 위험 방식은 다시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과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 그리고 종합 위험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하며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은 복분자와 무화과에 해당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읽고 옆에 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위험 방식에는 인삼 하나가 해당하는데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설, 폭염, 침수, 냉해 이렇게가 대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음에는 종합 위험 방식은 이렇게 적과 전 종합 위험과 수학 전 종합 위험 그리고 이제 종합 위험 방식 세 가지로 이 종합 위험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적과 전 종합 위험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1강 때 배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이 적과라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특히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과수사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수사종은 한마디로 열매 속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과수원에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적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만 잘 키우려고 나머지를 열매 속기 해주는 작업이 적과이고요. 이 적과 전 종합 위험이라는 용어는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종합 위험 방식을 다 보장을 해드리지만 이 적과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7종 특정한 재해입니다. 나중에 함께 외우실 건데 강태, 우집, 지화, 일가라고 외우실 거예요. 총 7가지의 재해만 보상해주는 이러한 종합위험 방식을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은 수학하기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보장해드리는 종합위험 방식이지만 수학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해드리는 게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인데요. 이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에는 복분자와 무화과 두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복분자는 수학하기 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을 모두 보장해드리고 수학이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무화과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만 수학의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7월 31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방식을 보장해드리고 수학이 시작된 이후로 8월 1일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강풍, 태풍, 우박 이 세 가지 재해만 보장해드리는 게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적인 종합위험 방식이 있는데요. 종합위험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장해드리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특이한 내용만 살펴보자면은 이 복숭아는 병충해라는 세균 구멍병 이 병충해 하나도 보장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호두는 특약으로 조수의 부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호두에서는 특히 청솔모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솔모, 조수애죠. 이제 뭐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조수의 부보장, 이 청솔모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두는 특약으로 조수의 부보장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자면은 고추랑 감자도 이제 병충해를 보장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 하나만 보장을 해드리는데 이 고추랑 감자는 보장해드리는 병충해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장해드리고 있고 뭐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퍼센테이지를 뭐 다르게 뭐 예를 들면은 90, 70, 50% 이런 식으로 병명을 나누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위험 방식은 특정 위험 방식과 적화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기입니다.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주계약으로 이제 주요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주요 재해 이외에 화재, 화재 대물배상 책임, 병충해 등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읽어보신 거죠? 이제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조수의 부보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병충해, 세균 구멍병 아니면은 고추랑 감자 모든 병충해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위험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시설 작물, 벼, 감귤, 해가림 시설 다 전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이한 것만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 시설물에서는 이 특약 부분, 화재랑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수재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수재 위험 부보장이 있고요. 벼는 병충해를 지금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벼 병충해 쓰시오. 저희 시험에 2번 출제되었습니다. 이 병들을 쓰시오가 2번 나왔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농작물 파트 가면 이거 다 저랑 같이 배우실 거고, 감귤은 동상해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특약으로 화재를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는 화재가 특약이 아니다. 이 정도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셔야지 시험장에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장 유형,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은 크게 3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과와 배와 같은 과수작물, 벼, 밀 같은 식량작물, 마늘, 감자 같은 박작물 경우처럼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요.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작물 등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농업시설과 같이 시설의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은 평년 수준의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장 유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줄 그은 부분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은 저희 뒤에서 바로 배우실 건데, 이제 용어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은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서 이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은 농업용 시설물에서 나오는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유형은 60에서 90% 사이에서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약자가 가져가는 비율, 가져가는 돈이라고 할게요. 가져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우측표를 먼저 보시면은 보장 수준, 보험 가입 금액의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60, 70, 80, 85%, 9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 60%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40%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0%를 보장해 준다 하는 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0%에서 빼주는 거죠. 30%다 라는 말이고요.
80%는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85%는 15%, 90%는 10%가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계약자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보험을 총 100%라고 보겠습니다. 100%인데 저희 이 농작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장되는 구조 자체가 계약자 자기 부담 비율, 계약자가 이제 선택에 따라서 몇 퍼센테이지 정도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뭐 정부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 계약자가 먼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총 100%가 되는 거고, 계약자가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물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40%, 30%, 20%, 15%, 1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자가 이제 이만큼을 선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계약자가 15%를 선택을 했으면은 나머지 보장해 드리는 거는 85%이다.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에서 브로콜리, 고추의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하며, 시설 작물의 경우 손해액 10만 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별표 한 개 할게요. 우측 보시면은 이제 표 같이 볼게요. 여기 브로콜리랑 고추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계약자들이 자기 부담 비율이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10, 15, 20, 30, 40%형이 기본 자기 부담 비율인데요. 이 브로콜리와 고추 같은 품목, 이 두 가지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가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라고 하면은 뒤에서 이제 이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브로콜리랑 고추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브로콜리랑 고추는 보험 가입을 예를 들어 3월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월 정도에 1차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험 가입금 때 금액이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네, 1차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6월 20일에 2차 보험 사고가 났어요. 이 브로콜리랑 고추는 이렇게 보험 사고가 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이 2차 보험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자기 부담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보험금 나갈 때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이 총 100만 원에서 앞에 나온 이 기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고 지급 보험금을 뺍니다. 그러면은 80만 원 에서 이제 비율로 계산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보험금도 이 자기 부담 비율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계약자가 5%를 내가 자기 부담 비율로 하겠어요 하면은 이 1차 보험 사고 때는 원래 총 100만 원의 5%를 이제 계약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내는 거고요. 2차 보험 사고 때는 앞서 기사고 나간 거를 빼고 80만 원에 5%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5%를 이제 그 자기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보험금이 여러 번 지급되는 품목은 2개, 브로콜리, 고추에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농업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가림 시설을 제외한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 시설 보험 화재 특약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 부분 저희 뒤에 넘겨서 이제 품목별로 자세하게 배울 건데 대충 이러한 게 있고 이러한 표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표 3-5는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를 다 해주시게 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요. 다시 이제 뒤에 품목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게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정리가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암기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그때 암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구나 라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설이 나오는데요. 앞에 표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 3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장 수준을 같이 보시는 건데요. 보험 가입 금액의 퍼센트.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60이면은 몇 %예요? 자기 부담금이 마찬가지로 40이 되는 거고 70이면은 30. 80이면은 20, 85면은 15, 90이면은 10%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 시설들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해가림 시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최소 10만원부터 손해액의 10% 적용해서 최대 100만원 한도 적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은 이제 30만원 최소 30만원부터 손해액의 10% 그리고 최대 100만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농업용 시설물이랑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은 특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괄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피복제가 단독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복제 단독 사고는 10만원, 최소 10만원부터 손해액의 10%, 최대 30만원 사이에서 이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참다래, 대추, 포도 이 3가지 품목은 이제 이 농업용 시설물이랑 마찬가지로 30만원부터 손해액의 10% 이제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지금 밑줄한 게 긋겠습니다. 이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과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비가림 시설에서도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99,990원이 나오거나 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시설 작물은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냐 하면은 0원이 지급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단서 조건에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입니다. 그러면은 10만원은 10만원 초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이하, 초과 이런 거 구분할 줄 아시죠? 근데 이상과 이하는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초과는 예를 들자면은 10만 1원 이렇게 돼야지 10만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손해액이 99,990원이나 1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자분의 손해액은 10만원입니다 하면은 그 가입자는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 계약자분의 그 손해를 평가를 했는데 뭐 10만 1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자님의 이 피해, 이 손해액은 10만 100원입니다 하면은 얼마를 받게 돼요? 이 계약자는 보험금을 10만 100원 전부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제도가 바로 소손해 면책금 제도인데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고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아예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구조가 소손해 면책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에 이 해가림 농업용 비가림 시설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손해액의 10%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급을 드릴 때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이 나오면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네,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최소 10만 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이제 손해액의 10%가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으로 12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보시면 쉬운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한도를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시고 있으면은 다 계산하시고 뭐 9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쓰면은 오답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뭐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